네, 자, 진행할게요. 자, 178페이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세탁용 세제, 제품, 주방용, 표면 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진도 나가기 전에 아메이 세제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사장님들도 아실 텐데, 자, 몇 가지 좀 그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고 제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메이 세제는 무린 세제라고 해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무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성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인성분이 비료에 들어있는 거예요. 비료에 인성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 물과 만나면 좀 끈적끈적하게 해요. 그래서 아메이 우리 특히 퐁퐁 디스트랍스 사용해 보시기 전에 일반 그 마트에서 사용하신 제품들 이렇게 쓰시다 보면 용기 밑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오래 쓰시다 보면 이렇게 콧물처럼 끈적끈적한 게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맞아요. 그런 끈적대는 성분이 없어요. 그 인성분이 없고요. 그래서 세탁세제에 들어가는 인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섬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섬유에 이 사이사이 있는 때를 뱉게 될 때 빨래가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 인성분 제품들은 이렇게 때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때를 빼는 원리가 이 사이에 있는 이 때들을 인성분이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뾰족한 갈고리 모양으로 긁어내는 형태로 빨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자취오래 할 때 보면 수건 끝에 왜 너덜너덜해지고 이런 경우 좀 종종 있죠. 그래서 이런 인성분들은 옷감 손상을 좀 빨리 시킨대요. 근데 우리 아메이 제품은 인성분이 없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오래 하면 당연히 손상이 있겠죠. 근데 세제로 인한 손상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분해성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우리가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나면 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배수가 되고 나면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 특히 물, 녹조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제이고요. 세 번째는 찬물에도 굉장히 잘 녹습니다. 잘 녹고 경수연화라고 해서 어, 지금은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시골이나 산골 지방 같은데 물은 지하수를 외전에 썼을 때는 그 안에 철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 흔히 말하는 미네랄 성분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빨래가 잘한다고 미끄덩 되죠. 그래서 그런 물들은 끓여서 식혀서 빨래를 해야 빨래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런 물에도 우리 세제는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리고 뭐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고농축 제품이고요. 그리고 100% 고객 만족 보증이 됩니다. 보증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제오염이 잘 안 되죠. 제오염이 안 되고 이건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식 방지. 부식 방지는 뭐냐 하면 우리 그 바지의 지퍼나 여성분들 브라의 버클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약간 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누렇게 저기 뭐 부식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제품들 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밑에 내용들은 한 번씩 꼭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실 그 카탈로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카탈로그에 내용이 다 있고 또
조금 부족한 내용들은 ABN에 들어가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첫 번째 아래 보면 좀 특이한 게 자연 유래 성분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음, 우리 세탁세제는 1960년대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5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 이 SA8에 대한 게 그냥 뭐 모르셔도 되지만 SA8이라고 이름을 지은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SA라는 거는 Surface Activity라고 해서 이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계면 활성제예요. 계면 활성이고 Surface Activity 해가지고 계면 활성이라는 뜻이고 뒤에 붙은 8은 암의 연구진들이 8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계속 했었대요. 그래서 우리 계면활성제를 연구를 8번을 해서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연에도 해가 되지 않는 제품, 8번째 제품이 딱 적합하다고 해서 제품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고 해요. 요거는 그냥 여담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세탁세제인데요. 가루형 세탁세제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루 세제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소비자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래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액체형을 많이 쓰시죠. 액체를 많이 쓰시는데, 액체로 쓰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잖아요. 잔류세제. 그런데 액체 세제 같은 경우에 눈으로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옷감 이렇게 그물처럼 보여드렸잖아요. 그 안에 다 오히려 더 많이 남는다고 하고, 그리고 또 세탁 그 뭐라 그러죠? 세탁조 오염도 오히려 액체 세제가 더 많이 아이고 왜 이러냐? 음, 음. 더 많이 오염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메 세탁 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작아서 카탈로그도 잘 안 보일 텐데 앱에 들어가면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에 250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kg짜리 세탁세제 하나로 250회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어, 우리가 이 세제는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거품이 안 난다 그래요. 거품이 안 난다고. 그 빨래 되는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빨래가 잘 되려면, 아까 제가 뭐 경수, 연화제 이런 말씀도 드렸듯이, 물도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세제죠. 그리고 우리가 빨래는 마찰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품이 많이 나면 빨래가 잘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죠.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제가 아메이 제품 공부를 하다가 이 마찰력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됐던 게 저는 어릴 때 시골이라서 연못에서 누님들 따라가서 빨래하는 걸 봤었거든요. 냇가나 이런데. 그럼 우리가 빨래방망이를 치잖아요. 빨래비누를 칠하고 빨래비누 이렇게 한 다음에 방망이를 그걸 보고 느꼈어. 아, 이게 뭔가 빨래끼리 부딪히면서도 때가 빠져야 되는데 거품이 너무 많아버리면 빨래와 빨래 사이 공간이 많이 생기죠. 그럼 이 부딪힐 수가 없으니까 그 거품이 많으면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래가 오히려 더 잘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메이 세제는 계속 넣어도 거품이 안 나요. 네,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요것도 좀 소비자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액체 세탁세제는 말 그대로 액체 세제예요. 액체 세제인데 이 제품은 여기 밑에 설명한 것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플로럴 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유연제를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이 제품은.
를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것도 써보긴 했는데, 가루세제에 비해 조금 해프긴 하더라고요. 금액적으로. 아무래도. 근데 여기 밑에 사용법도 다 있긴 하지만, 소량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세탁세제, 그 가루세제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가루세제는 저는 지금 와이프랑 두 명이서 살잖아요. 저희도 빨래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1년 넘게 쓰더라고요. 제 소비자분들 보면 보통 4인 가족, 하루에 빨래를 2번 정도 하시는 분도 한 8개월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액체 세제는 듀얼 엔자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맨 앞에 단백질, 자연유래 단백질 분해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때는 이제 단백질을 빼는데, 여기는 듀얼 엔자임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두 개를 다 제거해주는 듀얼 엔자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고급 의류 세제. 고급 의류 세제는 울 샴푸라고 보시면 돼요. 울 샴푸. 울 샴푸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울 샴푸가 냄새도 뭐 좋고 한데, 저는 예전에 혼자 살 때 써보니까 제일 고민이었던 게 거품이었어, 거품. 거품이 되게 많이 지더라고. 그래서 되게 많이 헹궈야 돼서 좀 고충이 있어서 아예 세탁소에 맡긴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아메이 제품은 세탁세제도 마찬가지고 가루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세제들도 헹굼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데몬 같은 거 해보시면 경험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들 사용력, 사용의 효과 이런 걸 보시려면 유튜브를 한 번씩 보세요. 짧은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제품은 물을 조금만 해도 금방 헹궈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헹굼을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물값도 줄지만 전기세도 같이 줄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아메이 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 샴푸는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드라이 클리닝 하는 제품. 이런 제품 뭐가 있죠? 뭐 실크 소재라든지 양복이라든지 뭐 패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세탁소를 기장 줄일 때만 갑니다. 바지 사고 바지 길 때 기장 줄일 때만 가고 나머지는 다 이걸로 세척을 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 또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스팀 다림이 있잖아요. 그걸로 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외에는 세탁소를 안 가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등산복이라든지 골프복 되게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들이 고텍스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기능성 의류인데 얘네들은 뭐 방한 혹은 음, 땀 배출을 잘해준다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탁소에 가서 우리가 드라이클닝을 맡기면 그 기능이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뻣뻣하고 그래서 등산이나 골프복 같은 경우도 오래 사용하시려면 오히려 고급 의류 세제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되게 세척도 쉬우시죠.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조물조물 해가지고 소량 딱 넣고 조물조물 한 다음에 그냥 한 번 헹구고 널면은 그냥 되게 빨래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섬유 표백제가 있습니다. 섬유 표백제가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밑에 설명 중에 염소계 표백제와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산소계가 있고요. 염소계가 있는데 이 산소계와 염소계가 제품 자체도 뭐 예를 들면 가루세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산소계를 써요. 옥시크린이나 이런 것들 다 산소계고 화장실에 쓰는 락스 같은 게 이제 염소계인데 일반 시중 제품은 산소계 제품은 흰옷에만 쓰라고 해요. 그 염소계는 색깔옷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우리 제품은 산소계이면서 흰옷이든 색깔옷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염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어? 왜 이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표백제는 흰 옷이든 색깔 옷이든 그렇기 때문에 제품 밑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저는 이거 어디다 또 써봤냐면, 액세서리 있으시죠? 여성분들. 시계라든지, 팔찌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 때 타잖아요. 때 타서 한 번씩 뭐, 저기 보석상 가서 이렇게 한번 세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표백제 원액을 좀 미지근한 물에 넣고 이렇게 하셔도 때가 쏙 빠집니다. 되게 잘 빠지고, 그리고 우리 그 프로틴 통 있잖아요. 프로틴 통. 우리 프로틴 통이 플라스틱이 아니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이 아니라 여기에 뜨거운 물을 넣고 행주 넣고 나서요. 소백제 한 스푼, 한 반 스푼 정도 넣고 하룻밤 자고 나서 빨면 되게 깨끗하게 잘 빨리거든요. 저희는 가끔 이 프로틴 통에다가 행주나 여기 작은 것들 있죠. 그렇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탁월하 금방 빠지더라고, 때가. 그렇게 이용해 보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애기 세제, 베이비 액체 세탁 세제인데 이 제품은 신생아부터 영유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세탁 세제가 성분 이런 걸 보면 화학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빨래 때를 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인체나 이런 데 무해한 수준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아예 뭐 우리가 다 우리 뉴트리라이트처럼 거의 다 100%다 천연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조금 아이들한테 쓰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점점점점 있는 거 있죠? 형광증백제 이런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알로에베라 추출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어 이거밖에 없나? 또 그 밑에 맨 밑에서 바로 위에 글리세린 및 코코넛 유래 세정 성분이 사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생아나 유아들은 더욱더 민감하기 때문에 알로에베라 추출물이나 코코넛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은 여기 보시면 밑에서 점 세 번째 소아과 의사가 다 참여해서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섬유유연제인데요.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우리가, 아메이 건강보조식품도 왜 드세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섬유유연제를 왜 사용하냐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분들은 냄새 때문에 쓴다고 하세요. 땀 냄새 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대부분 선택을 하시던데 섬유유연제는 말 그대로 옷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사실은. 물론 뭐 냄새도 뭐 당연히 저기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품은 들어갔다 빨래를 하고 나오면 냄새가 막 진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선택을 꺼려 하시는 소비자도 계셨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 그 냄새가, 뭐 방향제처럼 나는 향기들이 우리가 호흡기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신경계나 이런 쪽에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으로 바꾸신 소비자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오해를 그렇게 풀어드리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옷감보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이제 정전기도 방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뚜껑 열고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있는데 빨래를 하고 나오면 향기가 거의 없어요. 향기는 거의 없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요건 팁인데, 그냥, 우리 페브리즈 이런 것처럼, 요즘은 뭐 페브리즈 이런 거를 많이 쓰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물이랑 이 원액을 5대1로 희석해서 써서 이게 뿌리시면 섬유 탈취제 효과도 있어요. 예. 일석 몇 조가 되겠네. 뭐 쓰는 거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프리워시. 프리워시 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처리 세제.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뿐만 아니라 뭐 요즘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옷깃, 소매 등 찌든 때 제거에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뿌리고, 뿌리기 전에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마른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게 약간 가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기름으로 돼 있어서 이게 젖은 상태에서 하면 그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 뿌리고 1분에서 뭐 뭐 많게는 3분? 5분 정도 방치해 두셨다가 이 뿌린 부분을 돌돌돌 말아서 요렇게 한 1분에서 3분 정도 있다가 빨래할 때 넣고 빨래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때가 쏙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찌든 때들은 한 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고 말린 다음에 다시 한번 뿌리고 요렇게 반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운동화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가 되게 찌든 때가 많아서 그거는 어떻게 하니까 딸기가 쏙 빠졌었냐면 프리워시를 뿌리고 비닐팩에다가 한 반나절 정도 놔뒀어요. 놔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랑 표백제를 희석해서 또 반나절 정도 담궈놨어요. 그 다음에 빨고 나니까 그 시커멓게 묻은 부분이 거의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 또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또 애들이 워낙에 뭐 이렇게 활동성도 좋고 하니까 때가 많이 묻잖아요. 그런 아이들 실내화라든지 운동화에도 사용하시면 되게 때가 쏙 빠지는 효과가 있고 혹시 그 주차 잘못해가지고 주차 스티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거 잘 안 떼지잖아요. 그래서 전 예전에 에프킬라도 써보고 막 해봤는데 우리 프리워시 써보니까 되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써도 좋고 혹은 머리에 껌 붙었을 때도 이거 그때 김아린 사장님도 뭔가 그때 막 그 유튜브로 막 올려주셨던데 머리 껌 붙었을 때도 사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 의류용 테이프 클리너라고 해서 옷에 붙어 있는 뭐 머리카락이나 먼지 떼는 거 이런 제품도 있는 거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세제통은 그냥 우리 그 세탁세 3kg짜리 여기 담아서 쓰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 세제통 같은 경우는 이제 밀폐 기능이 있다 보니까 세제가 뭉치거나 이렇게 굳는 거를 좀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 사용하다 보면 이 뚜껑을 제대로 딱 안 닫을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그런데 붙더라고요, 진짜. 뭐 다시 막 긁어서 깨가지고 하면 또 다시 잘 풀리긴 하는데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어, 이렇게 액체 세제 사용하실 때 푹 섞일 수 있으니까 그런 계량컵도 있는 걸 알고 함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LOC로 넘어갈게요. 그 아메이 회사가 맨 처음에 개발한 제품이 LOC죠. LOC. 그래서 이 제품은 여기 있죠. 1959년 설립하면서 이 제품을 맨 처음에 개발해서 실제로 판매를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LOC고 LOC는 여기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액체 유기농축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어는 이렇답니다. 리퀴드 오르게닉 컨센트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약자로 LOC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목적 세정제는 좀 말 그대로 다목적이다 보니까 좀 드릴 말씀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제품 네이밍처럼 웬만한 데 다 쓰셔도 돼요. 웬만한 데. 흔히 뭐 가죽 소파 이런 게 물 닿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다 쓰셔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써봤지만. 이 제품은 모든 청소가 가능한 제품이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청소하기 싫으신 분들, 청소 귀차니즘한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제오염이 잘 안 됩니다. 그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블라인드에 먼지가 많아서 그걸 닦아봤거든요. 요만한 세숫대야를 놓고 이 물을 희석해가지고 닦았는데 닦고 나서 빨잖아요. 그러면 걸레에는 때가 하나도 안 남아요. 물로 쏙 다 빠지더라고. 근데 제가 그 플라스틱 용기였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용기에 때가 이렇게 플라스틱 끼를 두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청소 다 하고 샤워 워시액으로 저 샤워기 훅 씻으면 싹 다 빠져요. 그래서 오염도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제오염도 안 되지만 먼지가 잘 안 쌓여요. 잘 안 쌓여요, 보면. 한 번 닦고 나면 먼지가 잘 안 쌓이고 쌓인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자꾸 어디에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기를 그것만 쏙쏙쏙 빨아들이면 돼서 청소를 자주 안 하셔도 돼요. 이걸 한번 닦아 놓으면. 먼지도 잘 안 붙고. 특히 TV 그 화면이나 뒷부분에 먼지가 많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닦고 나면 먼지가 잘 안 이게 안 붙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것도 되게 좋고. 특히 욕실에 거울 있죠. 저는 저희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욕실에 수납장이 있어서 거울이 두 개인데 일부러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한쪽은 다목적센을 쭉 뿌려서 한번 닦아놨고 한쪽은 그냥 놔둬봤는데 샤워를 하고 나면 습기가 차잖아요. 다목적센 뿌린 데는 습기가 거의 안 차요. 근데 안 닦은 데는 진짜 뿌에서 거의 안 보이고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애기들 장난감 많이 갖고 놀잖아요. 근데 그거 애기들 놀다 보면 막 입에 물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도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경우도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서 요 다목적 생조 좀 한 뚜껑 정도면 될 거예요. 풀어서 푹 푼 다음에 거기서 세척을 하면 때도 쏙 빠지고 오염물질 탁월하게 제거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공기청정기 필터 있죠. 맨 앞에 프리 필터. 그거 닦을 때도 먼저 한번 뿌려놓고 이렇게 세척을 하시면 훨씬 더 그 먼지가 잘 닦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싱크대 주방 후드 있죠. 후드 좀 뺀 다음에 좀 미지근한 물에 좀 불린 다음에 이렇게 이거 뿌려놓으면 때가 쏙 빠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요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희석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부분 뭐 여기는 5리터에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분무용기를 이용해서 물과 용액을 9대 1로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1년 넘게 쓰실 거예요, 아마. 이거. 청소 자주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욕실 세정제. 전 이것도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 이 제품 레몬 향이 좀 나더라고요. 레몬 향이 좀 나는데 이 제품은 물과 원액을 3대1로 희석하시면 돼요. 3대1로 희석하시면 되고,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샤워하기 전에 바닥이랑 변기랑 물을 다 뿌린 다음에 이걸 다 뿌려놔요. 희석한 저기, 욕실 세정제를. 씻을 동안 그러면 뭐 한 5분, 10분 되잖아요. 그동안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로 한번 그냥 쭉 뿌리고 나면, 그러니까 때도 잘 벗기시지만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쓸 락스 사용하시는 분들 이 제품 추천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 게
락스는 시력뿐만 아니라 호흡 기계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락스는 염소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뿌려놓고 밀폐해 놓잖아요. 여기서 이제 염소가스가 막 발생돼요. 그것 때문에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걸로 청소, 특히 막 이제 때 안 진다고 락스 뿌리고 따뜻한 물을 뿌리면 이 염소가스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 이렇게 잠깐 뭐 정신을 잃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락스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마 세정제입니다. 연마 세정제. 말 그대로 연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뭔가 표면에 좀 이렇게 거칠거칠한 거를 부드럽게 해준다는 그런, 그게 연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우리가 냄비라든지 가스레인지 주변이라든지 뭐 묵은 때, 끓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많이 쓰는 데가 우리 퀸 냄비 쓰시는 분들, 퀸 냄비 쓰다 보면 왜 바닥이나 뚜껑에 좀 얼룩 같은 거 지잖아요. 그래서 퀸 냄비 때 뺏길 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욕실이나 싱크대, 수전 있죠, 수전. 수도꼭지. 요런 데 사용해도 좋고, 샤워기.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스테인리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거기에 묻은 때 이렇게 벗기는 거 도움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수돗물에 염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싱크대가 염소에 이미 부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부식이 된 거를 제거해 주는 기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식된 상태라도 이걸 닦아 놓으면 좀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사용하시면 되게 좋고, 남자분들 자동차 휠에도 좋아요. 자동차 휠 닦을 때도 요거 한 번씩 쓰시면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냥 테스트 한번 해봤었어요. 제가 손세차 할 때. 자, 아메이 세제가, 우리가 인증받은 게 있잖아요. 어디 있지? 여기 자세히 없구나. 응? 음, 이게 세이퍼 초이스랑 바이오캐스트 포뮬러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없네요. 이번 카탈로그에는. 음, 없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자, 여기 어디냐. 181페이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181페이지에 사진에 보시면 세탁세제 어, 어, 박스에 이렇게 두 개 마크가 있죠. 세이퍼 초이스랑 바이오캐스트 포뮬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이퍼 초이스부터 보면 이 세이퍼 초이스는 EPA라고 미 환경보호국인가에서 인정해주는 마크인데, 사장님, 예? 이재근 사장님, 예? 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 페이지 9-25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7페이지 가시면 돼요, 7페이지. 아, 예. 7페이지요? 앞에 가시면, 네, 7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거기에 뭐, 우리가 뭐 유틸라이트라든지 뷰티라든지 이런 거 마크 있거든요. 거기에 홈 아, 맨 리빙 앞에 제품, 7페이지요? 예, 예, 예. 거기 아, 가시면 있어요. 7페이지까지 가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이 7페이지까지 가려니까. 네. 좀 특히 연습가 처음을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네. 아예 거기 밑에 홈리빙. 예, 여기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돼 있죠. 세이퍼 초이스랑 바이오캐스 포뮬러랑 요게 이게 옛날 있는데, 거였어, 나온 거, 옛날 거였어. 이게 세이퍼 초이스 이게요. 그 인증 마크를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건 맞는데, 이거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래요. 테라라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미 환경보호국에서 모든 제품을 뭐 전수조사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여기 인증을 받을 거야라고 해서, 그러니까 안 하는 회사도 엄청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이퍼 초이스에서 이 인증 마크를 부여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 환경보호국이 테스트를 했더니 진짜 인체나 환경에 무해하더라라고 이걸 줄 거잖아요. 그 제품이 한 2,000가지, 3,000가지가 지금 등록돼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메이 오늘 살펴본 이 세제 중에 프리워시 빼고는 다 이 인증 마크를 받았거든요. 예. 한 회사에서 그 정도 많이 받은 거는 좀 대단한 것 같고, 제가 세이퍼 초이스 예전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증받은 회사들을 봤어요. 한국에서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엄청 많아요. 미국 회사는, 미국, 영국 이런 회사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 회사는 제가 한 6, 7년 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등록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인증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되게 대단한 인증 마크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오캐스트 포뮬라는 아메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세 아, 가지죠. 아, 예? 제 목소리 들려요? 예. 아, 고쳤다. 아, 네, 죄송해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생분해성이고, 피부과 테스트 완료했고, 고농축이고. 그래서 우리 저기 아까 보시면은 14. 다시 갈게요. 184페이지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제품이 그 마크가 있다라고 탁월한 제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워시랑 이 제품은 없어요. 지금 살펴보신 스파이크 디펜스 이 제품은 없는데 이제 이 제품은 뭐 제품 공부를 한 번씩 해보셨겠지만 곰팡이나 세균 세포 막 자체를 터트려서 이 번식하는 걸 되게 막아준대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어 저는 핸드폰이라든지 싱크대나 그 탁자 닦고 나서 한 번씩 쓰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변기 밑에 왜 변기하고 바닥하고 연결해주는 실리콘 있잖아요. 실리콘에 있는 곰팡이는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해도. 예, 그거는 잘 안 그건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뭐, 수전, 그 뭐라 그러지, 세면대, 욕조 이런 데 있잖아요. 싹 씻고 나서 한번 닦은 다음에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뿌린 다음에 닦아 놓으시면 좀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어, 발생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거긴 안 돼요. 제가 이거 소비자분한테 곰팡이 됩니다 이거 줬다가 이거 안 된다고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제대로 안 되던데요. 막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락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좀 지우셨다고 하는데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유의하시면 좋겠고, 자, 의류용 테이프 클리너처럼 바닥 청소용 클리너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요것도 수세미인데요. 이 수세미가 파워버즈가 있고 뒤에 소프트버즈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표면 세정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워버즈로 설거지나 사기그릇 닦으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세탁 세제, 표면 세제, 식기 세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잖아요. 얘는 표면 세제용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뭐 좀 거칠거칠한 식탁 뭐 대리석으로 돼 있는 식탁이 좀 거칠거칠해서 이거 닦는다든지 뭐 그런 거 쓰는 건 모르겠지만 뭐 도자기라든지 뭐 비싼 접시라든지 이런 거 닦는 건 아니세요. 요게 있고 용기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세정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방 세정용 제품은 디시드랍스, 뭐, 이거는 말씀을 뭐 안 드려도 다 써보셨을 것 같아서, 이 제품도 희석을 해서 쓰는 제품이죠. 물과 원액을 5대1 정도.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일 때 그렇고, 우리 집은 좀 기름기가 많은 식사를 많이 한다는 경우는 3대1 정도로 섞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세요. 음. 그리고 이 제품 쓸 때 저는 고무장갑을 끼지 말고 쓰시라고 하거든요. 고무장갑 안 끼셔도 돼요. 그래서 제 후배 와이프가 애를 낳고 주부습진이 되게 강해가지고 막 심해가지고 아파할 정도로 좀 고통이 있으셨는데 고무장갑 끼지 말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셔라. 그랬더니 확실히 주부 습진이 개선이 엄청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요 밑에 설명되어 있는 꼭지점을 보면 여기 세 번째, 아니다. 설명 중에 두 번째 줄 알로에 베라와 들깻잎, 시소 추출물이 있어서 손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 제품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뭐 물과 기름을 분리해줘야 되니까 여기 두 번째 꼭지 보시면 식물성 코코넛 세정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천연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학 성분보다는 주부 습진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거지를 그래도 뭐 안 하는 편은 아닌데 손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저도 손등이나 이런 데가. 남자분들 손 거치시면 장갑 끼지 마시고 설거지 많이 하십시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그러니까 디스트랍스는 이렇게 20통이 나옵니다. 20통. 20통이 나오고 그 옆에 있는 과일 채소 세정제는 희석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이 제품은 그냥 사용하시는 건데 식중독이 걸리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과일이나 채소 등에 있는 오염물질 때문이라고도 해요. 뭐 중금속이 있을 수도 있고 흙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 농약 잔여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나 식초 그리고 또 뭐 쓰더라? 아, 구연산 이런 걸로 많이 닦으시던데 닦이긴 닦여요. 얘네들. 그런데 문제는 이 제품은 이 구연산이나 이런 애들은 수용성만 때를 빼줘요. 근데 우리 농약은 지용성이란 말이에요. 이 지용성 농약에 이런 중금속이나 오염물질, 덕지덕지 붙으면 이걸로 해도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지용성까지 못 빼준다고 하거든요. 베이킹소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즘에는 또 농약 성분이 저도 뭐 예전에 농사를 지어봤지만 어 제가 어릴 때 농약은 바람 안 불 때 쳐야 되거든요. 비 오기 전에 쳐야 돼요. 왜가 비가 오면 씻겨 나간다고 했으니. 근데 요즘에는 이 접착력이 워낙 강해서 그거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지금 그 시골에서 부동산을 짓고 있는데 되게 좋아졌다.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농약이 잘 제거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요즘에 광택제도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광택제 같은 경우는 사과가 반질반질해서 이렇게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 과일 세정제로 닦아보면 막 뽀독뽀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광택제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킬 수 있는 게 과일 세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쌀 씻을 때도 이걸로 씻고요. 웬만한 입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이걸로 씻거든요. 웬만한. 그래서 처음에 습관 안 되신 분들은 또 이게 저희 소비자분들도 생각날 때는 씻는데 또 안 씻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지 습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돗물보다는 우리 과일 세정제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야채나 과일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이 제품은 식기세정제 전용 용기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스틸 수세미, 철수세미인데 얘는 요 이름처럼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일반 수세미가 철수세미가 많거든요. 이 철수세미는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억세다 보니까 조각이 막 나요. 그래서 뭐 요즘엔 그런 게 없겠지만 예전에 식당 가다 보면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 요거 조그마한 막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 수세미 조각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스크래치가 진짜 안 나요. 이 제품은 스크래치가 안 나고 그리고 이 제품은 한 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쫙 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친구분이 건물 청소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뭐 때를 베끼고 할 때 일반 철수제를 많이 쓰셨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샘플 하나 드렸더니 이거를 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왜 이게 사셨냐 그랬더니 걔는 자꾸 부러지고 해지고 해서 못 쓰는데 얘는 아무리 써도 안 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하나씩 다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한참 사용하신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프트버즈 요 제품이 이제 우리 그 설거지할 때 쓰시는 거.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 만약에 디스트랍스를 추천한다라고 하면 이 원액이랑요 얘랑 요렇게 세트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들어갔는데 뭐 본인 쓰고 계신 수세미 뭐 이렇게 손으로 딴 걸로 뭐 쓰신다고 하는데 거품 안 나다고 되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용기는 잘 모르겠어요. 용기는 뭐 집에 많다 그러면 희석해서 쓰시게 하시면 되지만 소프트 버전은 꼭 세트로 넣어 드리는 게 훨씬 더 진짜 거품도 풍성하게 나고 우리가 여기 사용법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무장갑 이렇게 종류가 있고 요 펌프 디스펜서는 우리 그 아까 고급 의류 세제나 액체 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다 보면 주위에 흐르니까 좀 불편하신 경우 요거 쪼아가지고 펌핑하듯이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퀸 지금 50분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퀸하고 정수기, 청정기 이렇게 같이 할게요.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궁금하시거나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면 또 피드백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세제 쪽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으셔서 또 여기 뭐 여성 사장님 예? 예, 이준 사장님. 정확하게 1호씨 세제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뭘 할 때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에로씨, 네, 에로씨요. 네. 욕실 바로, 세정제는 아시겠죠? 욕실 세정제는. 그건 네, 아시겠죠? 자, 네. 다목적 세정제는 그냥 알려드릴게요. 유리 닦을 때, 창문 닦을 때, 바닥 어, 청소할 때, TV, 소파,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말 그대로 다 닦으셔도 돼요. 오만 때만 되다. 방바닥, 네, 방바닥, 뭐 거실 청소할 때, 물걸레질 할 때, 세차, 음, 그러니까 다목적 이게, 세정제는 네, 희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뿌린 다음에 마른 걸레로 닦으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젖은 걸레로 닦으면 거품이 막 일어나요. 음, 걸레로 닦아도 충분히 잘 닦입니다. 그대로 둬도 되나요? 그러면 바닥을 뿌렸는데 그게 남아있는 게 조금 찝찝? 아, 닦아내면 괜찮아요. 아예 마르면. 뿌렸는데, 분무기로 뿌렸는데, 안 닦아내면 그대로 마르는데, 네네네. 닦으시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실 청소를 할 때 청소기 밀고 요즘에 이렇게 윙윙윙윙 바닥 돌아가는 그 물걸레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딱 붙여놓고 쭉 뿌린 다음에 그걸 한번 닦잖아요. 지금 곽선희 사장님 퇴근할 때 맨날 물어보거든요. 바닥 한번 맨발로 디뎌보라고. 뽀송뽀송해요, 진짜. 정말 뽀송뽀송하고 특히 TV. TV 같은 경우 TV 표면 이렇게 닦으면 정말 먼지가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소파. 저희도 소파를 뭐 결혼 신혼 때, 막 찾아가가지고 좀 비싼 거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절대 물걸레질 하지 말래요. 근데 저희 이걸로 닦거든요. 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꼭 작은 물기 없게 그냥 소파를 이렇게 닦아주면 방채도 나고요. 먼지도 잘 안 쌓여요. 쓰셔도 돼요. 다목적. 말 그대로 다목적.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없으시죠? 네, 그러면 애프터 하고 스포너님 마무리하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주영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사업하는 김주영입니다.
저도 에로씨를 물 다여도 되는 모든 곳에서 다 쓰거든요. 특히 이제 비 오기 전날 한 병 딱 이렇게 타가지고 차에 싹 뿌려서 비 맞게 하면 깨끗하게 맞아. 씻겨서 굳이 힘들이지 않고 세차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고요. 아까 그 과일 채소 세정제를 쌀 씻기 하라고 자꾸 들어도 쌀 씻을 때 자꾸 잊어버려서 그냥 씻어서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다음에 꼭 그 쌀 씻을 때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과일 세정제를 누군가에게 추천하면 자기는 뭐 베이킹 소다랑 구연산이랑 그걸로 충분히 씻어 괜찮아라고 말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정확한 이렇게 반박을 못했었는데 오늘 그 수용성 오염 제거만 할 수 있다는 거 배워서 딱 기억했다가 주변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현 사장님.